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일범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이지 캐나다의 저자 이종상 작가 모시고 함께 또 이지 캐나다라는 나라가 정말 쉬운 나라인가, 아니면 이 나라가 우리하고 어떤 또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캐나다를 만일에 찾지 않으셨다면 왜 캐나다를 찾아야 되는지 우리 이종상 저자를 통해서 함께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도 정말 이 꽉꽉 눌러서 담아주셔가지고 정말 인포메이션이 많았는데 2부에도 2탄에도 정말 훌륭한 이야기들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종상 작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 지난번과 다시 똑같으시네요. 아, 그러세요? 네. 자, 네. 오늘 제가 또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네. 우리 유현진 선수도 있었고, 옛날에 폴 몰리토라는 그런 야구 선수가 있을 때 데이브 윈필드 이런 그 미국 사람들이지만 네. 이분들이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야구를 토론토 좋아하셨구나. 블루제이스 네. 이 토론토 시티 모자. 커넥트 모자와 예. 저지를 입고 왔습니다. 네네. 와, 네네. 예. 저보다도 더 토론토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아요. 여기 계셨네요. 왜냐면 캐나다 도시 중에 딱 한 번 가본 게 토론토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유현진 선수 한번 이 발길을 이제 처음 토론토에 갔잖아요. 사실 최동원 선수가 네.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입단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막아서 네. 못 가게 하는 바람에 못 갔지만 그때 갔었으면 정말 우리나라 이 야구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일본보다 더 일찍 미국 야구에 진출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유현진 선수 뛰고 그럴 때에 이제 관광 오셔서 오, 먼저 이제 로이 톰슨홀 이름이 바뀌어서 로저스 센터가 됐어요. 맞다. 네. 그래서 그런지 류현진 선수가 뛸 때에 네네. 이제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네. 이 그 로저스 센터에서 음. 야구 구경을 하면 좋겠지만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 이제 게이트를 통해서 네. 이제 샵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네. 블루제이스의 이제 공이랄지 뭐 옷이랄지 저지. 유니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자. 사서 야. 예, 그 이제 가고 그런 저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기의 네. 자녀가 뭘 꼭 사다 달라고 그랬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온리 오직 그냥 그것에 포커스예요. 오, 그래서 토론토 CN 블루제이스. 타워랄지 뭐 이런 기타 등등 관심 없어요. 일단은 오. 빨리 로저 센터에 가서 네. 그걸 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나라 선수가 또 앞으로 뭐 김하성 선수가 되었던 이렇게 토론토 블루제이스 한번 또 가서 네. 토론토에서 또 코리안 열풍을 한번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2탄 2부 이지 캐나다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네. 퀘벡. 네. 퀘벡 전 놀란 게 그렇게 유럽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화를 많이 찍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 이렇게 타이틀이 올라가면 뒤에 다 퀘벡이더라고요. 퀘벡 관광청하고 다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네, 영화를 찍어서 왜 퀘벡이었어? 이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예. 영화 미국에서 네. 찍은데 왜 저 유럽을 로케이션했다? 네네. 그러면 보면 퀘벡인데 아. 야, 이 퀘벡이라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또 영화 산업이랑도 관련이 많고 네. 굉장히 그 몬트리올 같은데 몽레알 거기도 굉장히 그 유러피언적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400년 역사를 네. 지녔잖아요. 퀘벡 예. 시티만 해도 예. 사실 초창기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예. 된 것이 대서양을 넘으면 네. 바로 캐나다에 예. 거든요. 캐나다의 네. 우리가 치면 네. 동부거든요. 동부에 있는 것들이 보면 PI랄지 노바스코샤랄지 뉴브론스윅 그다음에 퀘벡 예. 퀘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정착을 많이 했고 네. 뭐 그 당시에 정착한 사람들을 우리는 아카디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형을 찾아온 거군요. 그렇죠. 예. 아카디아, 그래서 전원 이상형. 그쪽 지역을 그래서 아카디아다 그래요? 이렇게 부르고 그쪽에 살았던 사람을 또 아카디안이다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 이제 프렌치나 이쪽 벨gium 이런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초기 정착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랄지 네. 또는 그들의 어떤 문화랄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환상적인 거죠. 네. 그래서 유러피언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말 그대로 예. 카메라를 사진을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명장면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걷는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도깨비라고 하는 영화가 드라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사실 퀘벡시티 그러면 뭐 그냥 이제 정말 또 멀잖아요. 퀘벡까지 가기가 우리 한국에서 가려면 뭐 정말 토론토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또 8시간을 가야 되는 장거리 여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많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나오면서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우리 젊은 우리 또 저기들이 그쪽 우리 퀘벡을 이제 찾아서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아이유 나오는 거 맞죠? 아닌가요? 아이유가 아니고 공유 나오고요. 공유. 공유 나오고. 공유랑 아이유 같이 나오지 않나요? 그 루나 호텔인가 보다. 아이유 나온 거는. 우리 저 여배우가 있는데 그렇구나. 네. 저도 그 아내가 보는 걸 따라 보긴 했는데 가끔 이렇게 봤는데 제 그 드라마가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대로 이렇게 좀 포커스해가지고 본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을 못하네요, 제가. 네,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 캐나다 퀘벡 시티를 여행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도깨비에서 나온 장면 있는 곳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되게 유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딱 되면서 이제 한동안 끊겼고 3-4년 동안 거진 여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서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퀘벡의 도깨비 촬영 장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 빨간 레드문이 거진 상징인 데가 있거든요. 샴플랭 거리에서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여전히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 도깨비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이제 사진을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그 영화 쪽이나 드라마, 한국 드라마는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되게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도시, 퀘벡 시티가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쪽 지역을 이제 올드 퀘벡이라고 그래요. 올드 퀘벡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올드 퀘벡은 그 위쪽에 있는 로어 퀘벡, 그다음에 어퍼 퀘벡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 가까이 있는 곳은 이제 로어 퀘벡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절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넘어가면 그쪽 위에 있는 데를 우리가 이제 어퍼 퀘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통틀어서 올드 퀘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들이 이제 드라마 속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단풍철인 가을에 촬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단풍국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름까지 캐나다에 붙게 됐고 그래서 정말 가면 볼 곳들이 많고 일단 그쪽이 또 퀘벡의 음식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명 그 푸틴이라고 하는 이게 뭐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포텐이라고 하는 음식은 캐나다 고유의 음식입니다. 트레디셔널. 그 이름이 왜 그랬죠? 포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러시아 그죠? 푸틴이라고 무슨 나죠? 그래서 이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렇게 해서 푸틴인데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왜 생겼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 사실 이제 프렌치 토스트에다가 치즈 얹어서 녹여가지고 이제 한 것이 이제 푸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거기에다 이제 뭐 랍스터를 얹든 뭘 얹든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수십 종의 이제 그 푸틴이 탄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초반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프렌치 프렌치 포테이토를 가져갔는데 여기다 이제 좀 그 치즈를 넣어서 좀 녹여달라 이런 주문을 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괜찮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요리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그러면 이제 푸틴이라고 하는 음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다양한 이제 푸틴 외에도 많은 음식들이 이제 있어요. 사실 프렌치 문화권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뭐 우리가 이제 우리 폴드 포크라고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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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뜯어서 뭐 이렇게 그쵸, 된 그쵸. 거, 그래서 예, 샌드위치가 돼지. 있거든요. 네, 예, 맞아요, 돼지고기를. 된지. 예. 예, 드셔보셨어요? 네, 그럼요. 여기에서도 있죠, 네, 한국에서도. 그럼요. 예. 그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네, 폴드 네. 포크 이제 샌드위치라고 그래서 예. 이제 유명한 그런 식당들이 또 이제 몬트리올에 위치해 있고, 예, 그쪽에 이제 사실 그리고 또 토끼고기 드셔보셨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먹어봤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토끼고기를 먹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그 맛있잖아요, 사실. 예, 예. 근데 쫄깃쫄깃하고 전 맛있잖아요. 약간 미안해가지고 못 먹겠어요. 너무 어, 귀여워가지고. 그렇죠. 요새는 그죠. 이제 토끼도 이렇게 애완동물로 이렇게 예, 키우고 예.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프랑스가 토끼고기를 먹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요리 재료로 많이 쓰거든요.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많이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급, 러시아에서도. 왜냐면 러시아는 프랑스를 너무 동경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고급 음식이 19세기에 러시아 귀족들의 음식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그 네. 전통 레스토랑 푸시킨 같은 데서 네. 토끼 요리가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거기는 그러니까 프랑스 귀족들이 먹던 음식을 러시아식으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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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토끼 요리랄지 네, 네. 이런 것들 하고 또 빵, 네. 빵 뭐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아니 요새 또 홀튼스 그 네. 캐나다의 유명한 커피 네. 예. 팀 홀튼스, 네, 팀 홀튼스 팀 홀튼스, 네, 그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거기가 그 커피도 유명하고 커피와 그 도넛. 빵 이런 거 도넛 같은 거 많이 네, 먹게 네, 되는 네,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 끼 이렇게 가볍게 때울 수 있는. 네, 어. 그렇죠. 실제로 캐나다에서 많이 유명합니까? 팀 홀튼 그러면 네. 뭐 거진 캐나다의 브랜드, 국민 브랜드예요. 예, 국민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오. 예, 왜냐하면 팀 홀튼은 네. 그 아이스하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이스하키 선수의 이름이에요. 이 팀 예. 홀튼도요? 예. 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이 선수가 되게 이제 캐나다에서도 알려진 선수고 오. 웨인 그레스키만큼이나 네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팀 홀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사업을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도넛을 네. 주로 파는 네. 그런 가게를 그런 어. 샵을 이제 제가 사는 해밀턴에 네. 1호점을 거기에 냈어요. 예. 엄청난 도시에 사셨군요. 지금도 살고 계세요? 지금 해밀턴? 지금도 뭐 벌링턴에 살고 있지만 네, 해밀턴하고 가깝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호점이라고 한 데를 또 가봤죠. 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도넛들이 네, 만들어졌었는지 네. 그리고 유니폼들이 어떤 유니폼을 입었었는지 뮤지엄도 있군요. 네네 뮤지엄이 오. 2층에 있고요. 오. 1층에서는 또 커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서빙을 하고 오. 그래서 하는 데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초반에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좀 빠져나가고 팀 홀튼이 결국 모든 걸 인수를 해서 이제 가게를 하게 된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번창을 한 거예요. 예. 얼마 있다가 물론 이제 팀 홀튼도 다른 회사에게 이걸 넘겼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전국에 네. 이제 팀 홀튼 커피숍이 이제 쫙 퍼지게 된 거죠. 결국 팀 홀튼은 이름이다. 네, 이름? 팀 홀튼이라고 하는 아이스하키 선수의 이름이자 음. 커피숍 이름이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뭐 스타벅스 같은 그런 위치를 캐나다에서 갖고 있나요? 그럼요. 예, 뭐 캐나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네. 아침에 네. 그 어르신들 네. 대부분 신문 하나 가지고 네. 팀 홀튼으로 가서 아하. 신문을 보면서 커피 한 잔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도넛도 먹고 그러면 뭐 또 아침에 머핀이랄지 뭐 이러한 또 음식하고 같이 네네네네. 먹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거진 뭐 국민 커피숍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저렴해요. 네, 저렴해요. 그렇군요. 네. 하긴 스타벅스보다 좀 싼 것 같더라고요. 네, 스타벅스보다 좋은 점입니다. 훨 싸죠. 캐나다에서는. 네네네. 근데 여기 제가 여의도에 있는 데를 한번 팀홀튼을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렇게 거짓 뭐 실내랄지 이런 그 실내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짓 뭐 정말 스타벅스만큼이나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가격이 조금 뭐
캐나다보다는 비싸죠. 예, 그쵸. 비싸지만 그걸 네. 가지고 뭐 그죠? 그 논할 부분은 아니고 왜냐면 여기서 일단 팀 홀튼 커피라고 하는 것을 맛볼 네.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저도 오자마자 달려간 곳이 팀 홀튼 커피숍이었는데 캐나다 사람 네네 정신적인 네. 지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활 속에. 네네 그런데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재밌는 농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조금 약간 모자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아시죠? 아 그런 얘기를 하나요? 네네, 그렇죠. 네. 사실이죠. 뭐. 서로 우리 그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아, 앙숙 그 관계예요. 역시 사실 옆에 나라라서 그런가요? 옆에 나라이고요. 우리 사실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네.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지금 관계는 사실 좋아요. 그런데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 그 캐나다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프렌치가 와서 예, 이제 예. 했고 그다음에 예, 이제 예. 영국이 그죠? 프렌치를 이기면서 7년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령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렇게 되면서 네. 미국 쪽에서 있었던 우리 로얄리스트라고 하는 왕정주의 파들, 네네. 왕당파들이 이제 영국으로 다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국경을 맞대고 왕당파와 영국에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왕당파.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새로운 시민들의 이제 꾸민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고 또 미국은 네. 자기 고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휘발유랄지 네. 이런 것들 네. 그대로 그냥 갤런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네. 또 뭐 그 마일이니 거리니 이런 리터 것들 다 쓰나요? 쓰고 우리는 리터 쓰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뭐죠 그 거리를 나타내는 거 킬로미터 뭐 이런 것도 쓰거든요. 그런데 영국식으로. 이쪽은 미국은 마일 쓰고 여전히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는 이제 생각하면 이제 그 미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깎아 내리려고 하는 맞아요. 거죠.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또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를 또 이제 보이지 않게 서로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네. 있었던 것들 같아요. 네. 예. 아니 근데 실제 생활에서 그냥 네. 역사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도 네. 괜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보다 조금 긴장감이 덜한, 그러니까 좀 평화로워서 네. 캐나다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러면서 사실 그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미국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캐나다로 네. 이제 뭐죠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로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뭐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또 겉으로는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자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네. 뭐 그 미국에서 이제 개 강아지나 개 이제 애완견들 이름이 뭐 네. 메리 뭐 네, 네, 네. 엘리자베스 뭐 제임스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찰스 뭐 이런다는 다 거죠. 영국식. 영국의 왕 네, 그렇죠. 이름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본인들이 네. 결국 이제 왕이나 이런 저기들 이름을 네. 애완견들에게 이렇게 붙여서 네. 찰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다라고 하는 또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아까 그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좀 네. 말씀 주셨는데 그 밴쿠버, 그러니까 네. 또 은퇴자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또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서안 해양성 기후에 네. 제가 시애틀까지는 갔는데 그 잠깐 위에 그 밴쿠버를 못 가봤어요. 친한 친구가 네. 제일 친한 친구가 또 시애틀 살아서 언제 같이 가자 이러면서 네. 못 갔거든요. 네. 근데 밴쿠버에 또 아는 형이 있어서 꼭 가고 싶은데 밴쿠버도 가보셨겠죠? 밴쿠버도 가봤죠. 굉장히 네. 아름답고 네. 뭐 좋다고. 요즘엔 조금 뭐 무슨 마약 같은 것이 좀 들어왔다고 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하. 그래도 뭐 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겠죠. 네, 일단 이제 그 마약 우리는 양귀비라고 하잖아요. 그
뭐라고 편이? 하죠? 양귀비. 양귀비 아편. 네네. 아편. 좀 다릅니다. 마리화나. 네. 마리화나라고 하죠. 마리화나.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게들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트리도 총리가 그렇게 했죠. 그렇게 젊은 해서- 캐나다. 네네. 내세운 그렇게 하면서 트위터 총리.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음지에서 이제 암암리에 네. 거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금도 안 거치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음지에 있는 거를 양지로 끌어낸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마리화나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학교든 뭐 이런 데서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이고요.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은 것이죠. 그렇겠네요. 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초반에 이제 밴쿠버라고 하는 부분은 밴쿠버 이제 BC주죠. 브리티시 네네네. 콜롬비아 이쪽을 봤을 때는 사실 가장 늦게 이제 도시화되고 이런 그렇겠네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동쪽에서 그죠?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갔으니까. 그렇죠. 네. 서부 개척 시대 네, 마치 네, 그런 네, 네.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정형화된 거죠. 예.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먼저 받게 돼요. 네.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서양의 시대에서 네. 태평양 시대로 이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가 맞아. 아까 말씀하신 이 국기에 있는 네, 그렇죠. 왼쪽이 태평양, 네. 오른쪽이 대서양. 그렇죠. 태평양의 시대가 알겠습니다. 되면서 네네네. 사실 밴쿠버가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배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떠나고요. 그리고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밴쿠버 맞아. 항에서 크루즈십도 있죠. 그렇죠. 크루즈를 통해서 네. 또 북쪽으로 이제 해서 네, 네, 네. 북극을 이제 탐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밴쿠버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밴쿠버를 처음 갔는데 네, 네. 이 마이크가 마이크 자꾸.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자꾸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죠. 그러게요. 참, 그 마이크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네요. 네, 네.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제 뭐 토론토든 이쪽 네, 동부만 봤는데 아. 가니까 이제 깨끗하고 일단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 되게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뭐 저도 뭐 사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밴쿠버 섬 네. 있죠. 그쪽은 뭐 거진 뭐 환상적이잖아요. 그죠? 뭐 웨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축제랄지 네, 네. 그리고 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캐나다에서도 가장 부유한 맞아. 교육도 그런- 잘 받은 네, 지적인 분들.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깨끗해요. 맞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꼭 뭐 밴쿠버 섬에 한번 가셔서 네. 그렇게 여행하시는 것도 네.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우리나라의 이제 심장내과 전문의로 너무나 유명하신 네. 정말 고명하신 우리 이종구 박사님. 또 네. 밴쿠버 섬에 지금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정말 그 행복한 그 삶을 살고 계시지만 또 좀 나오긴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페리가 네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네. 이제 페리를 타고 나와야 되는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죠. 네. 그죠? 하지만 뭐 정말 밴쿠버도 제가 좀 꼭 가보고 싶은 그 드림 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꼭 가셔서 그렇게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더 가면 네. 이제 그 스커미시라고 하는 곳 스커미시. 여전히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인디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네. 우리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인디언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First Nation 얘를 indignant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First Nation이라고 해요. First Nation. 좋네요. 그래서 First Nation이 이제 많이 그쪽에 이제 있고요. 사실 이제 동부에서부터 개척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 First Nation들은 네. 밀려서 그러니까요. 그죠? 네.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맞아, 것이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리저브라고 하는 그런 보호구역들이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커미시 가면 그러한 이제 그 박물관이랄지 또는 그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웰컴 의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통나무 페스티벌이랄지 이런 축제들 아주 좋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휘슬러. 이 스키. 네, 스키죠. 동쪽에는 우리
서쪽에는 휘슬러, 그 다음에 우리 동쪽에는 그 퀘벡주에 있는 네. 몽트랑블랑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오. 예. 트랑블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네. 불어로 이제 흔들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몽이니까 이제 흔들리는 산 뭐 이런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마니투라고 하는 정령, 이제 이거는 이제 퍼스트 네이션이 이제 생각한 어떤 신인 거죠. 그렇겠네요. 예, 정령이 있고 오. 이제 자연이 침해되고 이제 뭐 이러면 이 정령이 화가 나서 이제 흔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재밌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그래서 몽트랑블랑이에요. 몽트랑블랑. 네, 트랑블랑. 그래서 동쪽에는 뭐 거진 네. 뭐 독보적인 스키장이고요. 이야.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는 뭐 휘슬러. 휘슬러. 뭐 그러면서 뭐 이미 또 월드 그 뭐죠 윈터 올림픽이랄지 이런 데서도 뭐 거진 뭐 그리고 겨울에 이제 스키를 타러 오시는 분들도 네. 많고요. 일부러 그것을 위해서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곳이 다 왼쪽 우리 그 서부에 다 몰려 있죠. 그렇게 위슬러 스키장이 좋다고 네, 꼭 친구들이 얘기하더군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스키는 못 하는데 스키는 안 타지만 그래도 스키장 가는 건 그 밑에서 있는 거 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이크는 타세요? 안 탑니다. 산악 자전거. 안 탑니다. 저는 그러시구나. 위험한 거 잘 안 해요. 네. 뭐 그렇게 무서워해요. 위험하지는 않는데 무서워요. 한번 그 여름에는 휘슬러가 네. 그런 산악 자전거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정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정말 한국 산악은 네. 되게 험준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산악 자전거라고 이제 해놨지만 사실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오는 코스랄지 여러 가지 이제 코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시거나 뭐 이러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여름에는 뭐 가지 말아야 될 곳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서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케이블카 같은 것들 타고 또 나름대로의 여행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캐나다에서 궁금한 게 뭐 백곰도 사실 불곰, 백곰 다 있을 거고 또 에스키모 그 지역도 있을 거고. 근데 가보셨나요? 불곰, 뭐 흑곰,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사실- 그리즐리 뭐 이런 것도 네, 있죠? 그리즐리. 네. 네. 사실 그 온타리오에서도 북쪽으로만 좀 올라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리저브라고 보고, 하는. 그렇죠. 리저브만 아니라 그냥 북쪽은 이제 노던 온타리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거진 그쪽은 이제 개발되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이죠. 대신에 이제 그 캠핑이랄지 이런 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캠핑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크라운랜드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라운랜드 그러면 왕에게 속한 땅인 거예요. 우리는 캐나다는 입헌 군주제잖아요. 엄연히 왕이 찰스 3세고, 그리고 이제 트리드 총리가 다스리고, 그렇죠. 그리고 총독이 있거든요. 총독이 있고 그런 나라라서 그 땅의 한 89%가 크라운랜드예요. 그래서 그쪽 북쪽 지역은 거진 다 그냥 크라운랜드라고 보면 되고 주립공원이랄지 국립공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크라운랜드의 땅을 빌려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쪽에 이제 그런 캠핑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선 당연히 곰이랄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 유루트랄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캠핑장 안에 뭐 이제 유루트도 있고 텐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곰에 대한 주의사항 이랄지 이런 것들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해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실내에 둬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상한 것 때문에 곰이 냄새를 맡고 찾아와요? 와서 거기 안에 이제 음식이 있으니까 이제 텐트든 뭐든지 해서 찍고서 들어오든지 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그런 음식은 위험하군요.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차에 트렁크랄지 이런데 반드시 들 수 있게끔 하고 그 컨테이너가 있어요. 철로 된 컨테이너가 밖에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조리기구랄지 음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컨테이너 안에 두어야 돼요. 안전하게. 그러지 않으면 정말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 되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뭐 캠핑장에서 곰을 만난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파크 레인저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파크를 관리하는 네, 분들이 네. 다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곰이 어디서 나타났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휘스를 해요. 아. 예, 그렇게 해서 경고를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라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 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곰이 오면 일단 그분들이 이야. 대처를 해서 네네네. 쫓는다든지 음. 또는 만약에 정말 사람을 위협하고 그러면 이제 잡아서 네. 또 좀 더 먼 곳으로 보낸다든지 어. 뭐 이런 조처들을 다 참 자연과 가까운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을 같이 사는 동물들도 대우를 해주고 정말 그러니까 네. 서로 잘 살게 공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화가 캐나다 네. 굉장히 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느낀 것이 네. 예전에 한번 이제 집에 이제 바람이 이제 많이 불어서 네. 스톰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지붕이 이제 싱글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날아갔어요. 오. 그러는 사이에 거기에서 이제 그 새가 네. 그 안쪽에 집을 진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새가 있으면 뱀이 꼬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야. 우리는 다 이제 나무로 지어진 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처리하는 그러한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네. 예, 그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네. 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거를 막 짓뜯지 않고요. 오. 그거를 잘 이렇게 뜯어서 음. 그 새 둥지를 네. 다른 데로 옮겨지더라고요. 그대로. 예. 오. 야,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정말 캐나다 정말 오, 대단한 나라다. 감동이다. 예, 저는 700불 썼지만 잘하셨습니다. 대단한 나라다. 오. 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700불 그거 거의 100만 원. 그렇죠. 엄청난. 사람 와. 두 분이 와서 잘 매시고 예, 음. 그래서 안전한 곳에 딱 둥지를 자연보호를 옮겨주더라고요. 진짜 실천하는 나라네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곰이랄지 이런 저기들도 그 사실 곰으로 인해서 네. 사망자가 생긴 케이스는 예. 뭐 한 10명 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래요. 예. 예, 그 정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새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나 이런 때는 절대로 새끼 주변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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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곰이 어. 이제 좀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 뭐 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죠. 네. 네. 이 캐나다라는 나라는 정말 제가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정말 자주 가고 싶은데 이렇게 못 가봤는데 이지 캐나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네.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훌륭한 책을 써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이거 따라서 이렇게 여행 너무 다니고 싶네요. 아,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정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 정말 많은 그 좋은 또 기념비적인 장소들 네. 그리고 또 저스틴 비버도 만날 수 있네. 예, 저스틴 비버, 스트래포드라고 하는 네. 영국에도 스트래포드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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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섹스피어의 고향. 예. 스트래포드에서 저스틴 비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거기에서 이제 버스킹을 해서 네. 이제 그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유명해진 그것이 이제 보게 되고 매니저가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오.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저스틴 비버가 탄생을 했고요. 거예요? 그런 유명한 가수가 탄생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종종 스트래포드에 방문을 해요. 왜냐하면 오. 엄마가 여전히 살고 계셔서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와서 저번에도 한번 자기가 이제 그 버스킹을 했던 데에서 네네네. 기타를 치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저 사람이 저스틴 비버 맞아? 막 이런 그럴 정도로.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깜짝 방문을 하고 아이돌 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수가 있는 곳이 스트래포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캐나다도 이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을 많이 사람들이 오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을 거고 네.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진 데라서 캐나다 관광청에서 이 책 쓸 때 좀 도움을 많이 주셨겠습니다. 캐나다 어떻습니까? 관광청 말고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이런 관광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퀘벡시티 관광청이랄지 몬트리올 관광청, 네네네네. 뭐 오타와 관광청 이런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도움을 줬죠. 그리고 오. 사실 이 책은 네. 제가 2008년도에 갔다고 했잖아요. 예. 2008년부터 취재를 해서 된 것들의 엑기스가 모아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야 네.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된 거는 많은 주변인들이 이제
그 책을 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넛지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책을 좀 내서 네. 우리 이제 그 유학 가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유학을 가는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사실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주말이면 사실 뭐 애들 데리고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 정보가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이 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분들이 이분 이거를 좀 해서 좀 책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발점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네. 좀 도움 받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요새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해가지고 또 네. 가는 우리 저 유스들이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MZ. MZ 세대들. 네, 네. 그 MZ 세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워킹 네, 홀리데이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2,000명이었는데 4,000명으로 TO가 늘었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12,000명으로 작년에 TO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만 가능했던 워킹 홀리데이가 2년까지 전 리뉴가 세계에서 가능하게 돼요. 12,000명이 1년에 올 수 있는 건가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만? 네. 그래요? 네. 와, 엄청나네요. TO가 엄청나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도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러니까요. 이젠 가능성이 캐나다하고 높아진 굉장히 거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그렇죠. 그러면서 영어도 물론 이제 가서 배우게 되고 네. 이제 배우는 것들이 사실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영어를 쌓아놓고 네, 가서 네. 이제 실전이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면 이제 그 정말 실력이 팍팍 오를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 친구들이 어쨌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이지 캐나다를 보고 네. 온타리오 주하고 퀘벡주에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네. 보고서 이제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제가 딱 펼치니까 캐나다 해밀턴이 나옵니다. 어. 해밀턴에 사셨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해밀턴 자랑도 많이 해주셨네요. 해밀턴은 마음의 그렇죠. 고향. 마음의 고향이고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 홀튼 1호점이 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비행기 박물관이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의외로다가 네. 제가 가본 그런 어떤 박물관보다도 더 잘 되어 있고 네. 더 많은 기종의 비행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직접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날아갑니까? 그래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옛날 비행기부터. 에서 프로펠러. 나왔던 그렇죠. 네네. 그 비행기를 쌍발. 탈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쌍발로 된 거, 뭐 대단하네. 단발로 된 거, 뭐 있는 것들을 대단하네요. 추수해가지고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회원에 가입한 그 조건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이온 사파리라고 하는 아프리카 라이온 사파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사파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나 가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렝게티 생각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사파리가 있다니.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뭐 사자랄지 뭐 옮겨놨네요. 물소, 뭐 기린, 코끼리 할 것 없이요 다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기 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것하고 사파리 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것하고 선택을 마음대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바로 이제 정말 타조며 원숭이며 뭐 이런 저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해밀턴에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이 까면 깔수록 더 새로운 게 나오는 캐나다네요. 네. 저도 사실 만약에 그냥 취재만을 위해서 그랬다면 몰랐을 그러한 어트랙션, 관광지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책에 아낌없이 녹인 거죠. 그럼 우리 이종상 저자께서는 지금 현재 국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적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로 이제 바꾸셨어요? 캐나다. 몇 년 되셨나요,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죠. 캐나다 국적으로서 캐나다인으로서 네. 어떤 게 좀 다르다. 이런 점이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캐나다 사람으로서? 캐나다 사람으로서 네네. 글쎄요, 캐나다 들어갈 때 좀 입국할 때 편한 거. 캐나다 파스포트 컨트롤에서 쏙쏙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여행을 할 때 네. 좀 편하다. 그러네요. 네, 패스포드만 보여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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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네. 예전에는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패스포드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편리함, 음. 그런 것들이고요. 일단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은 네. 이제 정말 많은 문화 음. 들이 이제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 다민족 맞아요. 그리고 다문화가 네.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라서 예. 그러한 경험들을 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네. 충분히 보여줬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축제다. 예. 뭐 이런 거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털루 지역의 캠브리지랄지 네네. 또는 엘로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랄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축제를 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입장료가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네. 하일랜드 게임이라고 해서 뭐 정말 힘쓰는 경기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지푸라기 뭐 위로 던지는 게임, 뭐 그리고 그게 거기 거군요. 뭐 그다음에 나무 뭐 이제 뭐 넘기는 거, 뭐 돌 던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 네네. 음식들이 또 그 나라 스코티시에 또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문화를 알게 되고 그 문화를 안 것을 친구들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쉽게 적응을 해가요. 네.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렇게 돼서 애들이 얘들이 정말 잘 적응을 할까? 네네. 사실 뭐 영어도 못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6살, 7살, 8살 때 갔거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네. 2학년 때. 사실 마음속으로는 되게 먹먹한 부분들도 있죠. 아이들 네.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안 되는 영어로 다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이제 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애들이 좀 더 빨리 아이들과 같이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어떤 축제나 이런 데를 좀 많이 가시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저 포카혼타스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네, 포카혼타스 이거 한번 나중에 틀어주시죠.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될지 모르겠는데 카피라이트. 여기서 보면 이제 노래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기억 안 납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영어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캐나다 사람. 죄송합니다. 영어는 제가 나중에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와 그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휴먼,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는 가서는 마이너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메이저였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에 대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이너의 삶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 제가 잠시 들어와 있지만 그런 마이너로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지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퀄리티라고 하는 부분, 평등이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지 캐나다 이 책은 좀 그 성적이 어떤가요? 얼마 팔리고? 성적이 어떨 때는 뭐 교보문고에서 뭐 베스트셀러로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알라딘에 보니까 이제 뭐 캐나다 관련된
그 책 중에서 네. 뭐 1위가 될 때도 있고 2위가 될 때도 있고 3위가 될 때도 있고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네요. 네, 1, 2, 그러더라고요. 3에 네. 금은 동메달. 그러게요. 네, 감사하죠, 진짜 네, 감사한데 네, 네. 우리 이제 그 좀 많은 분들에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네. 이 책이 나온 겁니다. 하긴 네. 이런 책은 뭐 스테디셀러죠. 뭐 이게 잠깐 치고 빠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렇죠. 오랫동안 읽힐 수 있는 네네, 책이니까 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종상 작가님께 저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캐나다에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그 다양한 매체에서 또 활약을 네. 하셔서 네. 네,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시고 캐나다는 우리 딱 이 이미지가 너무나 깨끗하고 정말 그런 허파 같은 나라잖아요. 이 그렇죠. 북아메리카에.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캐나다라는 나라가 꼭 우리 곁에서 친하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더더욱 더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에어 캐나다도 많이 이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어 캐나다 타고 오셨나요? 네, 편하고? 맞습니다. 에어 캐나다 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저렴한.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 그런 또 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종상 작가님과 함께했고, 우리 이렇게 그 이지 캐나다 책 이제 2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일범의 네. 유쾌한 클래식. 팟캐스트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은 청담 봄 여성의원 협찬으로 진행합니다. 청담 봄 여성의원은 자궁탈출증, 방광류, 요실금 수술 전문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22년 경력의 원영석 원장은 난치성 여성 통증 치료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60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자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 여성 전문 클리닉 청담 봄 여성의원 기억해 주세요.